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세비야 대 비아레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세비야는 이번 시즌 에레디비지의 아약스, 리그앙의 랑스와 더불어 유럽에서 가장 출발이 좋지 않았다. 워낙에 슬로 스타터 기질이 강한 팀이지만 다른 팀들이 모두 반등한 것과 달리 전혀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주중 경기에서는 선제 2골을 넣고도 호벤에 패하며 챔스 16강 진출에 실패하기도 했다. 하드파울을 일삼은 선수 2명이 퇴장당하는 악재가 있었다. 라모스가 돌아오며 수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였지만 페르난두와 소우의 중원 영향력이 아쉽다. 비아레알은 최근 좋은 흐름으로 돌아섰다. 리그 재개 경기에서는 난적 오사수나를 완파했고 주중 유로파 경기에서는 파나시나이코스를 잡고 최소 플레이오프행을 확정했다. 브레레턴이 부진하긴 하지만 바에나와 모랄레스, 모레노 등이 기회를 잘 골로 연결 중이고 코메사나가 파레오의 중원 부담을 덜어줬다. 접전을 본다. 최근 흐름에서는 연승에 성공한 원정팀이 나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비아레알은 이번 시즌 내내 원정 성적이 나오지 않기에 세비야가 홈에서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단, 센터백 라모스와 풀백 나바스가 나란히 징계로 결장하는 세비야기의 수비 부담이 크다. 페드로사와 아쿠냐 등이 공격적으로 침투하기 어렵고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프랑크푸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우크스는 무패를 이어가며 리그 중위권으로 올라왔다. 데미로비치와 TH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기대만큼 골을 뽑아낸 건 아니지만 우드오카이와 하우레우, 페더슨 등이 버티는 수비가 워낙 안정적이었고 도시가 중원에서 수비를 잘 보호했다. 이 경기는 홈이고 상대가 주중 경기가 있었기에 엥겔스와 라고 등 이선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프랑크는 주중 경기에서 파우크에 패하며 컨퍼런스리그 플레이오프행이 확정됐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16강 직행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는데 지브코비치에게 결승골을 허용했다. 그로 인해 A매치 휴식기 이후 재개된 경기에서 연패를 당하며 주춤했다. 접전이 유력하다. 프랑크푸르트가 주중 경기를 홈에서 치렀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덜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스트라이커 마르무시를 비롯해 윙어인 샤이비와 중앙 미드필더 라르손 등이 풀타임을 소화했기에 이 경기에 풀로 뛰긴 어렵다. 투타와 스몰치치 등 수비 라인이 경기 내내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는 데 신경 쓸 것이고 슈키리가 수비 라인을 조율할 프랑크푸르트가 안정적인 운영으로 승점 한 점을 따낼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나폴리 대 인터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주중 원정에서 레알에 패했지만 브라가가 승점 한 점 추가에 그쳤기에 2위를 유지하며 챔스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13일 홈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16강에 갈 수 있다. 감독 교체 이후 1승 1패를 기록 중인데 두 경기 모두 멀티골에 성공했고 레알 상대로는 선제골도 나왔다. 돌아온 오시멘과 함께 라스파도리와 엘마스 등이 교체로 들어오며 본인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 인테르는 주중 벤피카 원정에서 전반 상대의 주앙 마리오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하며 패색이 짙었다. 그러나 아르나우토비치의 추격골 이후 프라테시와 산체스의 골이 터지며 패하지 않고 소시에다드와 같은 승점을 기록했다. 얻은 게 많은 경기였는데 아르나우토비치와 아우구스투, 클라센과 아슬라니 등 로테이션 자원들로만 경기를 치렀기에 튀랑과 라우타로, 차라누글루 등 주축 선수들이 쉬거나 짧게 뛰며 체력을 세이브했다. 접전을 본다. 인테르는 풀핏으로 레알 원정에 임한 나폴리와 달리 주전 모두를 뺀 확실한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때문에 타이트한 일정에도 주축 선수들의 최상의 몸 상태로 나설 수 있다. 그러나 나탄과 제수스, 디 로렌조가 수비 라인을 지키며 안귀사의 보호를 받을 나폴리를 쉽게 넘어서긴 어렵다.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인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마르세유 대 스타드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르세유는 주중 홈경기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유로파 2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다.
결승골 포함 해트트릭을 기록한 오바메양이 모처럼 주전 스트라이커로 맹활약했고 페낭 로디와 클로스가 측면에서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었다. 단, 리그에서는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으로 이 경기의 승리가 간절하다. 은디아에와 하릿의 지원을 받을 오바메양이 다시 한 번 공격을 주도할 것이다. 렌 역시 주중 경기에서 승리하며 유로파 24강 플레이오프행을 확정했다. 비아레알과 1위 경쟁 중이기에 16강 직행에 성공한 건 아니지만 테리어와 구일이 등 선발 출전한 공격수들이 모두 골맛을 봤다. 게다가 그 경기에서 스트라이커인 칼리무엔도를 비롯해 브리고드와 살라, 겔라두이 등 주축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며 로테이션도 잘 가동했다. 마르세유의 승리를 본다. 부진한 원정과 달리 홈 경기력은 확실한데 콘도고비아와 베레타우트 등 중원 경기력이 살아난 점도 큰 힘이다. 레는 화려한 공격진에 비해 르피의 중원 영향력이 기대 이야기의 원정에서 고전할 것이다. 우나히와 사르가 후반 교체로 들어와 조커 역할도 가능한 마르세유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A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르샤는 주중 경기에서 포르투를 잡고 최소 2위 이상을 확보하며 챔스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앤트워프를 잡으면 1위가 될 수 있고 4승 2패가 돼도 포르투 상대로 상대 전적을 앞선다. 칸셀로와 펠릭스 등 포르투갈 대표팀 선수들의 연속골이 나온 경기였는데 가비의 공백을 서서히 지워가고 있다. 페드리와 귄도안이 건강하게 나서는 점도 팀의 큰 힘이다. 아틀레티코는 라스팔마스전 패배 이후 연승에 성공하며 선두인 레알의 승점 4점 차로 따라붙었다. 특유의 끈적끈적한 수비가 살아났는데 에르모소와 히메네스, 비첼과 사비치 등이 수비 라인을 물 셀 틈 없이 지켜내고 있다. 주중 경기에서는 페에노르트를 잡고 챔스 16강 진출을 확정하기도 했다. 연장 계약에 성공하며 안정감이 생긴 시메온의 감독과 함께 다시 유럽 무대 정상을 노리고 있다. 접전을 보고 있다. 누캄프에서 워낙 강한 바르샤지만 최근 최강팀의 포수는 아니다. 특히 토레스와 펠릭스, 하피냐 등이 경기력 기복을 보이기에 레반도프스키가 자주 기회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코케와 사울, 드폴 등 강력한 수비력의 선수들이 중원을 두텁게 하며 90분을 버틸 아틀레티코가 승점 1점을 가져갈 수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